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관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어제 발표된 반도체 초강국 전략 발표에 대한 기사인데요. 정부가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으로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로 상향. 아울러 대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폭도 8에서 12%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반도체 분야의 인력과 기술,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취약하고 기술 격차 면에서도 위기감이 퍼져 있다는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책에는 논란을 부를 대목도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를 연말까지 대폭 풀기로 한 점이 눈에 띄고요.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린 것이 다른 영역으로 번질 빌미가 된다면 자칫 노동시간 단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업계는 대체로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경기 침체기 속에서 계획대로 기업 투자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울 때도 일반 담배와 같이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무려 1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내뿜고 실외에선 담배로 인한 미세먼지가 더 멀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흡연 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거리가 최소 3m 이상은 떨어져야 유해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일반 담배만큼 간접흡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서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장훈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가 벌써 10번째라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자사고 중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한 17곳의 입학 경쟁률이 2017년 1대 7대 1에서 올해는 1.3대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자사고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최근 학교생활부 기록 간소화와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 등으로 평균 700만 원 이상의 높은 학비를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장점이 크지 않다고 보는 추세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재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코로나 재감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확진된 사람 중 0.42%, 77,200명이 재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25,620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3회 감염자 108명 중에선 51명이 청소년이었는데요.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백신 접종률이 낮고 더 활동이 많아 재감염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선정 작업이 수차례 미뤄지면서 2027년부터 가동할 광역 소각장을 착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개로 3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상황인데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도 착공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고 주민 반대 등으로 착공 자체가 늦어지면 2027년 소각장 가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오는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해야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소각장 확보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